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 손에 힘이 안 지지더라고요. 일단 몸이 내가 요리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해갖고 빨리 할머니 머리 아파 죽겠다 하고 막 그래가 우리 딸은 바로 119를 신고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통과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에만 발생하는 편측마비, 구역과 구토까지 가볍게 여겼다가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증상은 국내에서 4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혈관이 파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진단된다고 해서 모든 뇌동맥류가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뇌동맥류의 사이즈가 크거나 모양이 좋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위치가 파열을 잘 일으키는 경우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약 1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 2바퀴 반을 거뜬하게 돌 수 있는 길인데요. 혈관이 이렇게 긴 이유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혈액을 몸 구석구석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면 신체 조직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욱 뇌혈관 센터장과 함께 뇌혈관 질환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인 경막, 지주막, 연막 중 지주막과 연막 사이의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이자 뇌 척수액이 교통하는 곳이죠.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스며들고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막 밤에 구토를 많이 했대요. 저는 그런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깨보니까는 병원이더라고요. 뭐 기억력이 조금씩 없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뭐 번호를 외운다든지 이름을 외운다든지 할 때 뭐 조금씩 뭐 깜빡깜빡 어제 했던 일이 기억이 조금씩 안 나고 이런 건 있어도 뭐 평상시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일으키는 출혈로 인한 극심한 두통, 의식장애, 구토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민한 출혈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해서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연축, 그리고 물기를 막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로 응급실을 찾았던 이영애 씨. 뇌동맥류 파열로 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인데요. 얇아진 혈관벽이 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 심각한 뇌 손상은 물론 약 30%는 사망에 이릅니다. 응급실 내원하셨을 때 상태가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해서 굉장히 뇌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셨고요.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기면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시죠? 너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이 모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영애 씨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치료를 받고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는 건 혈관이 이미 늘어나고 부풀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방법으로 재파열을 방지하는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인 경우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머리 뼈를 열고 뇌동맥류의 목을 클립이라는 집게를 이용해서 입구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서 피가 가지 않게 함으로써 재출혈을 방지하는 코일 색전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일 색전술 치료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코일 색전술 치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뇌혈관 단층 촬영과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이 대퇴동맥을 통해 얇은 관을 뇌혈관까지 밀어 올린 후 뇌동맥류에 미세한 코일을 삽입해 혈류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두통도 심했고 기면 증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신경학적 증상도 없고 두통도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뇌동맥류. 조금만 더 늦게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시간이 각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건강에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좀 많이 후회도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특히 부인을 위해서 제가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전순환을 담당하는 경동맥과 후순환을 담당하는 척추동맥이 있습니다. 척추동맥은 뇌의 뒷부분, 다시 말해 후두엽과 뇌간, 소뇌 등에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이곳에 협착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김영태 씨처럼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걷지를 못해요. 이거 단 몸이 내가 요리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지럽고 좌우지간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몸이 회복이 되고 이럴 당시에 활동 그냥 나들이나 댕기고 이게 원합니다. 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줄이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생활 습관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고 심장 스텐트 시술 경험이 있는 김영태 씨는 평소 방향 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는데요. 며칠 전에 응급실을 찾고 나서야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아 협착된 부위를 넓혀 피가 잘 통하게 하는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2, 3개월 전부터 발생한 보행장애로 계속 넘어지셔서 안면을 부딪히시고요. 어지럼증,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목 쪽, 심장 쪽을 검사했으나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머리 혈관 검사에서 왼쪽 척추동맥 기시부에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진단되었고요. 이로 인한 손해, 뇌간의 허혈 증상으로 판단, 왼쪽 척추동맥 기시부에 스텐트를 설치함으로써 혈류량을 확보하는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혈관벽이 고지혈, 흡연물질 또는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 내부에 지방과 각종 염증 세포가 침착하고 근육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협착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설치술을 진행합니다. 스텐트를 거치시킨 후에 스텐트를 풍선을 이용해서 팽창시킵니다. 혈관을 충분히 확장시킨 후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로 지지해줍니다. 과거에는 피부를 절개해 혈관 내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대퇴동맥을 통해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텐트를 설치한 후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이전보다 혈류량이 확보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척추동맥 기시부에 스텐트를 잘 설치하였고요. 설치 후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서 혈류량이 확보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이 환자는 걸음걸이 및 어지럼증은 호전될 걸로 예상됩니다. 협착돼 피가 잘 통하지 않던 혈관이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MRI 검사상에서도 혈류량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빨갛게 나타나던 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안정을 취한 후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8일) 후 다시 찾은 김영태 씨의 병실. 안정을 취하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이 들었는데요. 증상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그때보다도 차이가 많죠. 그때는 비몽사몽 뭐가 뭔지 모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다 알아듣고 다 하잖아. 천천히 걸음을 떼어보는데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좀 안 죽고도 가능하실 것 같죠? 가능한 것 같아. 앞으로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척추 동맥에 스텐트를 설치하신 이후에 손해와 뇌관 부위의 혈류량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는 잘 걸으시는 상태로 추후 재활 치료를 더 열심히 하시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이 다 있으신 분으로 그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퇴원하시고 나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하지 근력을 조금 보강하시면 현재보다는 좀 더 좋은 보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남 씨는 지난 10월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었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갑작스럽게 펼쳐진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피곤해가 누웠어. 엄마가 있고. 근데 아가 와가 엄마 피곤하나 왜 연우벌러 가더라. 거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마지막 물을 가세는데 머리에서 뭐 뚝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가 아파가지고 막 우리 손녀딸을 불러서 막 혜연아가 빨리 할머니 머리 아파 죽겠다 하고 막 그래가 우리 딸은 바로 119를 신고했어요. 참 건강했어요. 건강검진도 받을 때 그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보다 나이에 비해서 8년, 10년은 젊다 하더라고. 모든 기능이.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뇌동맥류는 만 50세가 되면 전체 인구의 약 3%, 만 60세가 되면 전체 인구의 약 6%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은 완경기를 거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져 남성보다 발병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권순남 씨는 고혈압 환자로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발생한 극심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두통으로 인해서 계속 구토를 하셨고 의식 상태도 좀 떨어져 있는 기면 상태였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은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 후 24시간 내 재출혈 위험성이 가장 높고 재출혈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80%에 달합니다. 따라서 재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제대로 치료하느냐가 관건이죠. 이 코일을 이용해 혈류를 차단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한 뇌출혈의 경우에는 재출혈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코일 색전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았던 당시만 해도 혈관이 잔뜩 부풀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코일 색전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발생한 수두증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뭐 행동하는데도 이상이 없고 처음엔 모두 겁을 내가 자꾸 뭐 대소변도 받아내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조심해서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도 화장실 요 있는데도 운동 삼아 맨날 밖에 갔다 와서 지금처럼. 이제는 서 있거나 걸을 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도를 거닐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질환이었던 만큼 퇴원한 후에도 검진을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내원 당시에는 굉장히 극심한 두통과 기면 상태였지만 현재는 다 회복하셔서 신경학적 결손도 없으시고요. 두통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퇴원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곳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를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협착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 의심 증상들이 수분에서 수십 분에 걸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옛날에는 이 손에 아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 손에 힘이 안 지지더라고요. 병원을 한 4군데 갔어요. MRI도 찍고 이거 신경 쪽에도 검사해보고 했는데 원인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제가 일어나보니 눈이 얼렁해져가지고 그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에서는 의식장애, 오른쪽 또는 왼쪽 편마비 증상 또는 감각 이상, 부정확한 발음,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 안면마비, 보행이 힘들 정도의 어지러움, 두통, 구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영 씨가 병원을 찾은 건 지난 10월. 내원 한 달 전부터 왼쪽 팔의 위압감으로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죠. 결국 시야장애 증상까지 생긴 후에야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머리 사진 검사상에서 우측 경동맥에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발견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측 경동맥 부위의 혈류량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왼쪽 팔 위압감과 시야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측 경동맥 협착증에 대해서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확보하면 왼쪽 팔 위압감 및 시야장애, 두통이 호전될 걸로 판단해서 스텐트 설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뇌혈관 조영술로 협착 정도를 확인한 결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텐트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줬죠. 더 늦어지기 전에 대처한 덕분에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매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자의 20~30%는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증상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혈관은 언제든지 막힐 수 있어 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시야장애 없으시고요. 왼쪽 팔 위압감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는 두통도 없어서 외래통에서 우리 스텐트 넣은 부위에 약만 드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은 후에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성영 씨. 깨끗한 시야로 TV를 보고 양쪽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달라진 일상을 실감하고 있죠. 100%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아구 같은 거 잡지를 못 내는 거 이제 다 손으로 다 힘도 가지고 알바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주고. 악력기를 쥐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려면 시간을 배로 써야 했죠.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대로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여기고 증상을 좀 더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최고 좋은 거라 생각해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뭐 그래 생각을 안 했는데 아프다 보니까 와, 일상생활도 안 되고 내 돈벌이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건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몸 안 아픈 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흘러들어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언어장애와 편측마비, 의식저하 상태로 내원한 김정희 씨가 그런 경우였죠. 심장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아마 전조 증상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부정맥에 의한 혈전이 형성되어서 머리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해서 응급실 내원하셨습니다. 왼쪽 완전 마비 상태, 의식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다행히 증상 발생 30분 만에 내원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머리 MRI 사진상 우측 중뇌동맥 폐색과 전뇌동맥 폐색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오신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은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야 뇌의 괴사를 막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뇌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혈관의 굵기보다 가느다란 관을 혈전이 있는 위치까지 삽입해 무사히 혈전을 빼냈죠. 언어장애와 의식 저하 증상이 사라지고 보조기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양팔과 다리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는지도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건데요. 뇌신경들은 한 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혈전 제거술이 잘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왼쪽 마비가 있으나 그리 심하진 않은 상태이고 구음장애와 의식장애는 없는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더욱더 뇌혈관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혈전들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뇌졸중 증상이 지속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금방 사라지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실제로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잠시더라도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받아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